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요즘 이제 산책로나 등산로 걷다 보면 버려진 신발들을 많이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돌면서 청장년층은 물론 젊은 분들까지도 맨발 걷기가 아주 유행입니다. 일명 맨발 걷기의 성지라고 불리는 황방산은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매일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일까요? 또 누구나 맨발 걷기를 해도 괜찮을 건가요? 오늘은 제가 올바른 맨발 걷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행이 정말 우리나라는 금방 같이 뜨거워지고 금방 같이 식어버리죠. 책과 SNS를 통해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효능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맨발로 걸으면 소화불량이나 불면증 또는 두통, 만성 피로 없어지는 것은 물론 노화 방지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이제 관심을 끌게 됩니다.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정기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는 모임이 생겨나서 취미생활로 발전하는 분들이 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유행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맨발 걷기 유행에 따라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권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부 건강에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 중력으로 인해 발에 혈액이 몰려서 저류가 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 전신으로 생기는 피로감이나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이 쥐압이 되고 또 혈류를 촉진시키고 림프순환이 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통, 만성피를 없애는 것은 물론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바닥에는 말초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의 감각과 기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맨발 걷기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분별한 맨발 걷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죠. 청장년의 경우에 노화로 인해서 신체 하중을 견뎌주는 발바닥의 지방층이 약해지므로 맨발로 걸으면 관절이나 인대 또는 힘줄 등의 근골격에 무리를 주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갈라지고 압력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근활막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맨발 걷기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신경병증이 진행된 경우에 신경병증이 진행되면 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상처가 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혹시 상처가 생기게 되어도 방치가 될 수 있고 더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병증이 진행된 당뇨 발 환자인 경우에는 매우 작은 상처로도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맨발로 걷는 운동은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아울러 발이 평평한 분들은 역시 맨발 걷기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에는 쿠션이 발의 아치를 보정해 주지만 딱딱한 흙에서는 이 완충작용이 약화되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또는 허리까지도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발의 고유 감각은 35세 이후로 서서히 이제 떨어지게 돼서 50대, 60대의 어르신들은 이제 바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위험하죠. 따라서 집에서 지압판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적응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혹 맨발로 보도블록을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푹신할 경우에 발의 피로도가 상당히 더 올라갑니다. 적당히 다져진 모래나 맨발 걷기를 하도록 만들어진 좋은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또 산지의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걷는 것이 더 좋고요. 경사가 있다든지 또는 발바닥, 발목, 무릎 이런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땅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관절 스트레칭을 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추천이지만 맨발은 가급적 아주 좋은 조건에서 걷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로 된 길 또는 험한 산길은 꼭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걸으셔야 됩니다. 신발은 발 사이즈에 적당하게 딱 맞아야 하지만 유연성이 있고 뒤축이 단단한 것으로 딱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걸을 때는 올바른 자세로 당연히 걸어야 되죠. 정면을 보고 가슴을 활짝 편 채로 발꿈치부터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바닥에 닿게 하는 겁니다. 사실 꾸준하게 앞으로 걷는다든지 뒤로 적히고 또는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걷는 것은 오히려 아니 걷는 것만 못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을 정면에서 약간 15도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걷게 되고요.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이십시오. 그래서 척추나 골반의 안쪽에 있는 코어를 신경 쓰시면서 걸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거리를 걷지 않아도 걷기의 효과를 최고로 증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슴을 펴고 고개를 약간 들면서 배를 집어넣고 항문에 힘을 줍니다. 항문에 힘을 주는데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그래서 배꼽을 뒤로 보내고 항문을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서 걷으면 훨씬 더 코어 근육이 발달되면서 걷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올바르게 맨발 걷기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너무 유행을 따라가서 무작정 맨발 걷기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의 상태라든지 발의 컨디션에 따라서 맨발 혹은 신발을 선택하시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우 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